새벽 4시 17분. 도시는 아직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게 지짐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땅은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짧고 강한 진동이 이어지더니 마치 대지를 누가 양쪽에서 잡아 흔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무너지는 벽돌 소리, 멀리서 터져나오는 비명. 그 순간 사람들은 꿈에서 현실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부부 아내 레일라와 남편 카림, 그리고 6살 난 딸 아일라는 깊은 잠에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언제나 그렇듯 루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루나는 집안의 막내, 그러나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루나는 먼저 반응했습니다. 귀가 쫑긋 세워지고 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며 안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왈, 왈, 왈. 평소엔 얌전했던 루나였지만 그날만큼은 온 힘을 다해 짖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루나, 왜 그래? 잠결에 눈을 비빈 아일라가 물었지만 곧 집 전체가 흔들리자 아이의 눈빛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지는 집. 남편 카림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관은 이미 벽돌과 무너진 가구들로 가득 막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조차 없었지요. 아내 레일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림, 길이 없어. 어떡해. 그때 루나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끊임없이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쪽이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루나가 저리 가래. 카림은 아이를 안고 루나를 따라갔습니다. 레일라도 뒤따랐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낮게 나 있어 몸을 숙이면 나갈 수 있는 구조였지요. 아일라 먼저. 아버지는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작은 몸집이라 어렵지 않게 빠져나갔습니다. 레일라도 가까스로 몸을 빼냈고 마지막으로 카림이 창문을 빠져나온 순간 거대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가족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 곁에서 루나는 헐떡거리며 앉아 있었고 가족의 얼굴을 헤치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가족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붕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가족은 그날 오전 구조대의 안내를 받아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길가에는 무너진 건물과 부서진 차량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가득했고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일라는 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꼭 감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어린 마음이었지만 자신이 살던 집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큰 체육관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 매트와 담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통곡하는 사람,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 아이를 달래는 부모.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나는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는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야?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살렸어요. 루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카림의 단호한 목소리는 잠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공포와 루나의 위로. 밤이 되자 체육관은 고요했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들려 애쓰는 동안 작은 소음에도 모두가 흠칫 놀랐습니다. 특히 아일라는 더 심했습니다. 잠들다가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집이 또 무너져 라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마다 루나는 아이 옆에 다가가 몸을 붙였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고른 숨결이 아이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일라는 결국 루나의 털 속에 얼굴을 묻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일라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루나가 없었다면 우리 아일라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루나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카린과 레일라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때때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루나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우린 아직 함께 있어. 그 사실 하나가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다. 처음엔 불만을 표하던 대피소 사람들도 점차 루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는 결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얌전히 앉아 쓰다듬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울며 어머니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루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아이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루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작은 천사야. 그 후로 루나는 대피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지어 와서 루나와 놀았고 어른들도 루나를 보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왜 데리고 왔냐가 아니라 정말 잘 데려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다짐. 며칠이 지나고도 도시의 복구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카림은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잿더미가 되었구나. 그러나 곁에서 아일라와 루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러나 가족은 다시 얻을 수 없어. 레일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루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집은 바로 서로야. 그들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고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곁에는 루나가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나날은 길고 고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루나를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다시 살아야 한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일라는 루나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루나, 우리 집은 무너졌지만 너랑 아빠, 엄마가 있어서 난 괜찮아. 루나는 조용히 아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천장 위로 별빛이 스며드는 듯 한 가닥 희망이 그들에게 내려앉았습니다. 대피소 생활은 길었습니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로 이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부와 구호단체는 이재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루나의 가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트럭에 몸을 싣고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집 한 채가 임시로 배정되었고 창문 틈새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과는 달리 이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장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여긴 아직 살아있네. 우리도 다시 살아야지. 새로운 집, 낯설지만 감사한 공간. 집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목재 바닥과 오래된 가구들, 작은 부엌이 전부였지만 가족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 탈출한 몸이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아일라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레일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일라. 비록 빌려 사는 집이지만 우리가 함께 있잖니? 그럼 어디든 집이지. 루나는 새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여기도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일상 만들기. 카림은 마을 장터를 오가며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건축 일을 했던 그는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무너진 집을 고치며 하루하루 땀을 흘렸습니다. 레일라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작은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수선하거나 천을 이어 담요를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 수입은 가족의 끼니를 해결하는 소중한 돈이 되었습니다. 아일라는 마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곁에 루나가 늘 함께였기에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루나를 좋아했고 아일라는 우리 집은 무너졌지만 루나가 있어서 난 행복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처음엔 외부에서 온 이재민 가족을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루나를 통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던 노인은 루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 딸아이가 웃을 수 있는 거구나. 참 대단한 녀석이야. 루나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자 노인은 빵 한 조각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일라와 루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살아있었으면.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루나의 존재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재난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나의 또 다른 역할. 어느 날 마을 아이들 중 한 명이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찾아다니던 그때 루나가 냄새를 쫓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짖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신이 보낸 수호자야. 그날 이후 루나는 단순히 한 가족의 반려견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루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아이들은 함께 놀기를 원했습니다. 루나는 모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다짐. 어느 저녁 세 식구와 루나는 집 앞에서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덮었고 아이는 루나를 꼭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루나, 넌 내 친구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야. 카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집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지켰지.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레일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린 이제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야. 다시 삶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그날 밤 루나는 가족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닌 작지만 강한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시 웃었고 루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루나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가족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방송사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나가 가족을 지진 속에서 구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더니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구조대의 기록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목을 받아도 되는 걸까? 카림은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고 레일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카메라 앞에 선 가족. 방송국 기자와 촬영팀이 집을 방문했을 때 가족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어떤 상황이었나요? 카림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죠. 그 소리에 눈을 떴고 몇 초 뒤 집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은 막혀 있었고 우린 갇힐 뻔했어요. 그런데 루나가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그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루나가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레일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하늘이 보낸 선물이죠. 아일라는 루나를 꼭 안은 채 작게 말했습니다. 루나는 내 영웅이에요. 카메라 앞에서의 진심 어린 고백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곧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SNS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다. 하늘이 보낸 천사 같은 아이. 신문과 잡지는 이 이야기를 재난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루나의 사진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진행자의 목소리만으로도 청취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반려견이 가족을 지켜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루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 가족에게 위로와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이 많았습니다. 루나, 넌 진짜 영웅이야. 너처럼 용감한 개가 되고 싶어. 마을의 변화. 루나와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외부에서 온 이재민 가족으로만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기적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을은 희망의 상징처럼 변해갔습니다. 루나는 마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루나를 쓰다듬으며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은 작은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마을 벽화에는 아이들이 루나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하얀 털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루나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미소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마음. 그러나 가족은 유명세보다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카메라 앞에서의 명성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린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하지만 루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지. 카림은 그렇게 말하며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레일라는 어린 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린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된 거야. 아일라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나는 이제 모두의 영웅이야. 하지만 내겐 언제까지나 가족이야. 루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생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혈연을 넘어 함께 숨쉬고 지켜주는 모든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루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수많은 기적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안내견 쓰나미 속의 동행.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그날 한 시각장애 여성은 집안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 곁에 있던 안내견이 옷자락을 물고 끌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라간 끝에 그녀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불과 몇 분 뒤 거대한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내 눈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 내 세상은 안내견의 발자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화재 속에서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도 한밤중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던 시간, 반려견은 연기를 감지하고 주인의 얼굴을 발로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아이 방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려견은 아이의 방으로 달려들어가 이불을 물고 나와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우린 집을 잃었지만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아이 덕분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해진 이야기.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는 유기견이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지켜낸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기온이 떨어졌지만 개는 아기의 곁에 누워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아기는 무사히 살아있었고 개는 지친 듯 조용히 아이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마을의 수호자로 기리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에요. 하늘이 보낸 생명의 지킴이였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어진 기적. 중동 전쟁 지역에서는 군마가 주인을 지켜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말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군인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나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무기나 군복이 아니라 함께 뛰던 말이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터에서는 고양이가 잔해 속에 갇힌 아이를 발견해 울부짖으며 구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고 사람들은 고양이를 마을의 수호자로 불렀습니다. 교훈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다. 루나의 이야기와 세상 곳곳에서 이어진 수많은 기적은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족은 피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루나는 지진 속에서, 안내견은 쓰나미 속에서, 또 다른 반려견은 화재 속에서, 유기견은 버려진 아기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은 종을 넘고 가족은 경계를 넘는다. 오늘 우리에게 남는 울림.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또 다른 루나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깨우고 지키고 삶을 다시 이어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키워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와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